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이 말 계속 나오죠. 환율이 1480원을 넘었습니다. 환율 1480원, 이건 한국 돈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요, 이 숫자 그냥 경제 뉴스 한 줄이 아닙니다. 이건 생활비가 오르고 연금이 흔들리고 자식들 일자리가 불안해진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게다가 지금 트럼프 관세까지 다시 겹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면 위험한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일상 언어로 풀어드리는 로아봉입니다. 뉴스 속 숫자를 생활 이야기로 바꿔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챕터 1, 환율 1480원. 왜 이 숫자가 위험 신호냐면요, 요즘 뉴스에서 이런 말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 그냥 숫자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요,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는 경고등입니다. 환율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달러 하나를 사기 위해 우리 돈을 얼마나 줘야 하느냐, 그 가격입니다. 예전에 달러 하나 사는데 1000원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같은 달러 하나를 사려면 1480원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 돈의 힘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요, 달러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기름, 원자재, 사료, 식량, 산업부품까지 대부분을 외국에서 사옵니다. 달러가 비싸지면 외국 물건값이 오르고 그게 그대로 우리 생활비로 넘어옵니다. 기름을 예로 들어볼게요. 기름값이 오르면 차만 불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택배비가 오르고 버스비가 오르고 전기요금이 오르고 결국 마트 물가까지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요즘은 뭘 안 사도 돈이 나가. 이게 바로 고환율의 무서운 점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생활부터 압박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트럼프 관세가 겹치면 이 문제는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를 흔드는 충격이 됩니다. 지금 이 숫자 1480원은요,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이미 위험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챕터 2, 트럼프 관세. 왜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되냐면요, 이제 문제는 환율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트럼프 관세가 겹쳐지는 순간 상황은 한 단계 더 심각해집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 물건에 세금을 더 붙이겠다. 이 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 공장 살리자, 우리 일자리 지키자. 그런데요, 이 말이 한국 같은 나라에겐 완전히 다른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요, 안에서만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밖에 팔아야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가전, 이걸 미국에 팔아서 공장이 돌아가고 사람이 일하고 월급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서 3천만 원에 팔리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괜찮네, 한국 차 괜찮네, 이러면서 선택하던 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세가 20% 붙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3,600만 원이 됩니다. 같은 차인데 아무 이유 없이 600만 원이 더 비싸진 겁니다. 이제 미국 소비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 이 가격이면 다른 나라 차도 볼 수 있겠네? 그 순간 한국 차는 괜찮은 선택에서 비싼 선택으로 바뀝니다. 차가 덜 팔립니다. 차가 덜 팔리면 공장이 어떻게 될까요? 주문이 줄고 라인이 멈추고 야간 근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무도 말 안 해도 다들 아시는 그 장면입니다. 사람이 필요 없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이건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 한 대가 팔리기까지 부품업체, 물류업체, 정비업체, 협력업체까지 수백 군데가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차 한 대 덜 팔리면 한국에서는 수백 명의 일감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관세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뉴스에서는 관세 몇 퍼센트 이렇게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일거리 몇 개가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업 숫자나 주가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 손주들, 앞으로 일해야 할 세대 일자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이게 한번 시작되면 쉽게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이 나라에서 계속 생산해도 되나?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민이 길어지면 투자는 멈추고 공장은 해외로 나가고 국내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숨통을 직접 조이는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챕터 3, 고환율이 길어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생활입니다. 고환율의 무서운 점은요, 신문에 크게 안 나와도 생활에서 먼저 느껴진다는 겁니다. 커피 이야기 다시 해볼게요. 커피 원두는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옵니다. 이것도 환율이 오르면 원두값이 오르고 카페 사장님은 그걸 그대로 떠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00원 하던 커피가 6,000원이 됩니다. 이게 커피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밀가루, 식용유, 고기, 외식비까지 줄줄이 오릅니다. 문제는 이 와중에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돈 벌기는 어려운데 생활비만 오르는 상황. 이럴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건 이 말입니다. 살기가 점점 빠듯해진다. 이게 고환율이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위기입니다. 챕터 4. 트럼프 관세의 다음 타깃은 한국 시장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랑 중국이 싸우는 거지 우리가 왜 끼어? 그런데요, 국제 경제에서는 강한 나라 둘이 부딪히면 중간에 낀 나라가 먼저 다칩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강한 관세를 때리면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맞고만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안 되면 다른 데로 팔자. 그 다른 데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값싼 중국 제품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 중국에서 만든 철강 제품, 화학 제품, 부품들이 한국 시장에 아주 싼 가격으로 들어옵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가격 차이가 크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걸 덤핑이라고 합니다. 덤핑이 계속되면 국내 기업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엔 이익이 줄고 그 다음엔 설비 투자를 멈추고 마지막엔 사람을 줄입니다. 이건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소기업, 지방공장, 협력업체부터 먼저 흔들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공장은 미국에 지어라.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비용이 늘고 한국에 남으면 관세를 맞습니다. 이 상황이 반복되면 기업은 한국에 투자를 망설이게 됩니다. 투자가 멈추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단계부터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거 단순한 경기 문제 아니네. 구조가 흔들리는 거네. 챕터 5.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돈은 감정 없이 움직입니다. 이제 돈의 흐름 이야기를 해볼게요. 돈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애국심도 없고 정도 없습니다. 수익이 나는 쪽으로만 움직입니다. 미국은 관세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미국은 금리를 쉽게 못 내립니다. 반대로 한국은 어떨까요? 경기는 나쁘고 기업은 힘들고 사람들 체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집니다. 이 차이가 벌어지는 순간 돈은 움직입니다. 은행 예금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이자 3%, 미국은 5%.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 미국으로 보냅니다. 이게 반복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원화는 약해지고 환율은 더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는 또 오르고 생활은 더 팍팍해집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환율 문제는 한번 흔들리면 혼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금리, 자본 이동, 물가까지 전부 연결돼서 같이 흔들립니다. 챕터 6.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 끝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즘 이런 말 많이 들리죠. 이번엔 좀 다른 것 같다. 이 말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적자가 아닙니다. 성장률 하락도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들어가도 되는 나라일까?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위기는 깊어집니다. 환율 불안, 관세 충격, 무역 갈등, 투자 위축이 한꺼번에 겹치면 외국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국을 지켜보자.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투자가 멈춘다는 뜻입니다. 이게 쌓이면 한국 자산은 항상 싸게 평가받습니다.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주식도 기업도 경제 전체도 늘 한 단계 낮게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끝장.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폭압 위기가 겹친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공포를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무리하게 움직일 때가 아니라 지키면서 버틸 때입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오르고 경제가 흔들릴 때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선택들부터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불안해서 괜히 건드리지 않아도 될 돈을 움직이는 선택, 뉴스 하나 보고 지금 타이밍에 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행동, 그리고 이런 시기에 생활비와 자산을 동시에 흔들리게 만드는 습관은 무엇인지요? 이건 투자 이야기만도 아니고 부자들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선택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럴 때 어디를 조심해야 하고 무엇을 굳이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지금은 버티는 힘이 필요한 시간입니다.